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TV입니다. 네, 그야말로 꽃들이 만개한 계절 5월입니다. 네, 오늘 농막하고 텃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쉼터. 요즘에 10평까지 가능하죠.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 조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긴급 재난 상황에 벌어졌을 때 그때 현황도로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살펴서 그거 안 되는 곳은 농막으로 하시고 현황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쉼터도 가능하겠죠. 쭉 올라가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150평 여기는 이제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116평. 저기 아래쪽에서 이제 이 토지를 이제 지번을 알려드릴 텐데 보시고 들어오게 되면 내비 찍고 들어오시면 이 길을 올라오게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철쭉이 피어 있는 이런 곳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이 건너편에 있는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이렇게 여기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저 위쪽은 아스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여기는 이제 계곡이라기보다 조그만 이제 또랑 여기 이제 사시사철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는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각 토지별로 토지에 전부 다 이렇게 개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 아래에 이렇게 돌멩이 갖다 놓고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도로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실 텐데 왼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뒷면이 되는 거거든요. 저 앞면이 되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이제 뒷면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쪽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각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하얀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게 도심에도 보면 이제 이런 나무들이 이제 아카시아 대용으로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던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평 정도가 이제 가장 좀 적당하고요. 농막을 놓고 그리고 이제 주차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 동선 이렇게 동선이 나올 정도의 면적 이런 면적이면은 한 30평에서 30평 정도는 일단 사람이 동선하고 주차하고 농막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평 정도가 잡아먹어요. 일단 그렇게 30평 정도는 이제 없어지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70평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경사 있기 때문에 경사지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좀 약간 로스도 감안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원도 홍천이고요. 내촌 IC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곡에
이렇게 계곡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 경계면을 이렇게 나이론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이렇게 100평, 116평이 가장 작고요. 120평이 있고요. 그리고 150평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계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 이끼가 이렇게 끼어있는 자연 그대로의 계곡이고, 근데 이제 다들 보면은 이제 이 계곡을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담을 쌓으려고 그러고, 돌 쌓고 시멘트 콘크리트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그대로 이렇게 놓고 보는 이런 자연이 더 좋습니다. 요 꽃나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이 좋더라고요. 달콤한 향이 나요. 커피, 달콤한 커피 향 비슷한 그런 향이 나고, 저 길 건너편인데 저 건너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돌멩이를 몇 개 이렇게 받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계곡물이 이렇게 각 토지마다 계곡물을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멘트 아스팔트고, 여기는 아스콘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도 쭉 이제 토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까이 가서 알려드릴 테고요. 일단 먼 거리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토지 끝쪽에 개울에 근접해서는 이제 나무 그늘에 이렇게 돌멩이를 올려놓고 여기서 가족끼리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간간히 보여다가 보면 저 하얀 배관 파이프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저거는 이제 오폐수가 이쪽 그 계곡물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저거는 잘 보시면은 비가 위쪽에서 내릴 때 빗물이 고여서 저리로 빠질 때 저 파이프를 끝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토지가 유실이 안 됩니다. 고스란히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요. 근데 이제 저 파이프를 안 하고 돌멩이를 갖다 놓고 별짓을 다 해도 토지는 다 유실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렇게 파이프를 맨 끝에다가 낙수되는 맨 끝 지역에다가 저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저 파이프로 물이 고스란히 들어가서 그 경사면이나 이런 면에 토지 유실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참 그늘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 각 필지마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그늘이 있고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아래 넓은 반석을 하나씩 갖다 놓을 테니까 그늘에서 이제 농사일 하시다가 텃밭일 하시다가 쉬시고, 이 꽃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이제 개울 쪽에 보면은 꽃이 눈같이 이렇게 꽃이 날려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눈이 온 게 아니라 이제 그야말로 눈꽃입니다. 눈꽃.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긴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이제 이 계곡을 내 자기 거기에 취향에 맞게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다가 보면, 이 자연이라는 거는 물 같은 경우는 흐르는 곳이 있어요.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고, 그 물을, 아무리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이제 내가 사용한다 할 때는 분명히 역반응이 있어요. 어떠냐? 계곡물을 막으면,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터집니다. 그럼 이상하게 텃밭으로 그냥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자연히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해놨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 사이로 옆에다가 큰 돌 옆으로 돌을 몇 개 이렇게 해서 옆에는 폭포를 만든 거예요. 저기 폭포가 생겼잖아요. 폭포 소리 어떠세요? 물소리 좋죠. 이런 식으로 폭포는 내가 만들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참 이제 토지로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계곡마다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돌멩이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물탕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손도 씻고 애기들 저기서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좋겠죠. 이렇게 큰 나무 아래에 이런 식으로 넓은 반석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먼저 이렇게 1차로 이렇게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농막을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고, 너무 다들 즐거워하셔요.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 분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해서 뭔가를 심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농사일을 보셨던가, 이렇게 직접 해보셨던가, 아마 이렇게 경험이 조금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런 농막을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놨죠. 이렇게 그냥 한번 요건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이 토지는 이렇게 산 옆으로 4m 도로가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아까 맨 처음 저 동영상 시작했던 그쪽에서 강을 또랑을 살짝 넘으면서 이 길하고 양쪽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 방향이 다 가능하다. 여기는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 농사를 지어 봤는데 자기 나름대로 한번 머리를 써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이렇게 해서 해 보실 모양입니다.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예, 그리고 다음 농막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밖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그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는 이렇게 이쪽은 문이 옆으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 돌멩이는 크죠. 저 옆에 지금은 아직 싹이 들러왔는데, 뽕나무는
조금 싹이 늦게 나와요. 5월부터 싹이 터서 7월 달에 무성하게 뽕잎이 나오고, 그리고 오디라고 하는 항산화 요소가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오디라는 열매도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조금 낮았는데요. 흙을 한 두세 차 받아 갖고 이렇게 해서 조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을 이렇게 해서 저 아래 계곡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곡물이 시원하게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이건 눈이 아닙니다. 이거 꽃입니다. 꽃눈. 꽃이 눈같이 내렸어요. 꽃잎이. 계절의 여왕 5월답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죠. 자, 여기서 이 산 쪽에서 시작되는 이게 샘물이에요. 이 샘물이 저 뒤쪽으로 산 쪽에서 샘이 솟아서 내려오면서 저 산 밑으로 해서 저 아래쪽에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 아래쪽에 샘물이 그쪽으로 해서 옆으로 이제 빠지게끔 이렇게 했는데, 요건 이제 뭐 이제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자재 좀 갖다 놓은 거고, 조금 지저분하죠. 그러나 뭐 있는 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 자연 샘물이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부터입니다. 저게 이제 원두막인데, 요거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잠시 거주하고 일할 때 라면이나 좀 끓여 먹고 잠시 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옆에는 이제 화장실이고, 이렇게 저기서부터 저 컨테이너 시작되는 저 원두막 저 시작부터 거기서는 이제 농막,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꽃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꽃밭으로 하고, 여기에는 이제 뭔가 채소나 뭐 여러 가지 작물들 심으라는, 이렇게 해서 세 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경사가 좀 있으면은 이제 뷰가 좀 나오기 때문에 다들 이제 뷰가 높은 쪽을 이렇게 하지만, 또 땅은 평평한 걸 바라다가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단차를 만들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뷰는 쭉 아래쪽으로 내다보게끔 되어 있어서 뷰는 좋습니다. 약간 언덕 위라 좋고, 두 번째 150평. 두 번째 150평은 이런 식으로 전봇대에서 여기가 경계입니다. 전봇대 여기가 토지 경계예요. 그리고 4m는 이 진입로 도로로 공유 면적이고요. 쭉 가면서 4m 폭으로 공유 면적입니다. 도로죠. 공유 면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목이 있습니다. 이 말목에서 저 쭉 끝에 이렇게 말목이 연결해서 하얀 나이론 끈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150평. 두 번째 150평. 저 위에 하나, 여기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농막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지하수가 연결을 일단은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농막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배관을 해서 이 도로 4m 도로, 이 4m 도로 지하에 오폐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저기 계곡으로는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 아래쪽으로 지하로 오폐수관이 있는데 저기서 농막에서 오폐수관을 통과해서 이렇게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그 오폐수가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일절 오염이 안 되어 있고 가서 수영을 해도 됩니다. 깨끗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첫 번째 여기는 농막 자리, 쉼터 자리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는 쉼터고 두 번째 자리는 요거는 이제 꽃밭으로 하시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 아래 세 번째 저까지 이렇게 해서 150평입니다. 이렇게 세 칸 150평. 그리고 두 번째 150평이고요. 세 번째 150평은 저기 아래쪽.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부르기 좋게 꽃밭 용도, 텃밭 용도 이렇게 부르기 좋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150평 금액은 뭐 150평 4,700만 원. 네. 4,700만 원. 전기, 수도, 정화조 다 합쳐서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토목 공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돈은 안 받아요. 그냥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이것도 다 돈인데 돈 무지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그냥 싸게 해야 또 경기도 어려운데 하실 것 같아서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농막자리입니다. 농막자리 그리고 저쪽에 수도를 옆으로 쭉 뺀 거는 이제 야외 수도 자리 이쪽으로 여기 예, 다시 그 실내로 들어가는 수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관도 이쪽으로 해서 오폐수관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결합니다. 두 개. 하나는 정화조, 하나는 이제 그 뭐 물 있죠. 생활용수 빠지는 오폐수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리로 쭉 큰 관이 오폐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두 개가 파이프 큰 저 관이 두 개 묻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요게 옆으로 좀 약간 권총같이 생겨서 좀 길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150평 저 위에서부터 요렇게 권총같이 좀 생겼는데 그 대신에 이제 하천 개울을 많이 끼고 있죠. 그래서 개울이 뷰가 엄청 좋아요. 여기가 개울이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개울이 있고요. 그리고 150평은 여기서 마무리됐고 120평입니다. 이제부터 두 개 120평 4,100 전기수도 정화조 합쳐서 4,100 그리고 농막하고 쉼터 이런 거는 인허가는 해드립니다. 예, 그 심부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하수가 이렇게 지하수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샘물이에요. 저 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샘물을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관이 있어서 요 관을 통해서 이제 저 계곡으로 빠집니다. 요걸 무작정 이 샘물을 개울물을 갖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 아래까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관을 묻어서 여기서 이렇게 뺐습니다. 저렇게. 요거는 샘물이기 때문에 손이 시려요. 무지 찹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샘물이 있는 지역을 가두리 해갖고 물탕을 만들고서
거기에 일단 양어장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될 듯 해요. 일단 물이라는 건 조금만 흐르기만 하면은 일단 양어장은 할 수가 있어요. 물만 살짝 비춰도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중에 하루 종일 모이면 엄청난 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은 약간 비치기만 해도 횡재입니다. 예, 로또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좀 보여드릴 게 많은데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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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가야 되겠어요. 열심히. 요거도 120평. 예. 두 번째 120평. 요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농막 자리입니다. 쉼터 자리.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텃밭 자리고 그 나무 아래 그 반석 하나 있어서 저기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토지는 약간 이제 산 쪽으로 보면 경계가 나일론 끈이 있는데 이 경계가 이쪽 산 쪽으로 약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산 쪽으로 들어간 거를 그냥 팔자련이 하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조금 이제 긁어내서 요 자리에 이제 꽃이 이제 각종 봉숭아, 채송화, 달리아, 분꽃 이렇게 심고 여기다가 꽃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면 참 이쁘겠죠. 그리고 도로는 이쪽으로 쭉 연결되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암석이 큰 바위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대로 해서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이쪽 큰 이 암석 큰 땅에 박혀 있는 산 쪽에 박혀 있는 이 암석이 있어요. 큰 암석. 그리고 저쪽에도 또 암석이 하나 있고 요거 두 개를 저는 보는 순간에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가면은 요걸 내가 하나 해야 되겠다. 왜? 돌집을 지어보고 싶어요. 돌집. 돌로. 예. 자연석. 여기서 나오는 돌로 이걸 집을 좀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고 양쪽으로 기둥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기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조금 더 뒤쪽을 까내고 벽을 까내고서 돌로 이제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팔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본 것이 이게 가장 나는 좋아요. 요 자리가. 그러나, 이 땅 한 평이라도 더 찾아 먹겠다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이제 별로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요런 게 또 굉장한 또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여기에다가 위쪽에다가 원도막 하나 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야외 탁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위쪽에 이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파라솔 하나만 해놓으면 여기가 이제 얘들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족이 이렇게 이 숲에 이렇게 숲 아래에서 이렇게 여기서 맛있는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게 116평입니다. 120평 두 개, 지금 요거는 116평 금액을 보겠습니다. 116평 금액은 4천만 원, 116평 4천만 원. 역시 큰 나무 아래 저렇게 조그만한 반석을 하나 해놔서 저게 시원하게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경계는 이런 식으로
나이론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16평이란 얘기예요. 예,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 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데 그냥 둬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공간을 조금씩 살려 먹겠다, 활용을 하겠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지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재밌는 그런 취미 생활도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암석 아닙니까? 저게 전부 다 암석이에요. 다 암석이에요. 그러나 요거를 석축을 쌓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보면은 조경 같은 걸 보면은 자연석을 갖다가 쌓고 해갖고 굉장히 인공미가 이렇게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다가 되게 이제 철쭉을 많이 심잖아요. 빨간 철쭉. 좀 비슷비슷해서 그냥 좀 지겨워요. 돌 틈에 그냥 전부 다 철쭉 심어 놔갖고, 아유, 저게 무슨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에 가서 공원을 가도 다 그 모양이고, 뭔가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인공미 그냥 만든 거. 좀 지겹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석축을 쌓았다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홈이 파져 있는 흙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철쭉을 심으라는 얘기죠. 철쭉이나 아니면 개나리, 조만한 이 꽃들 있잖아요. 야생화. 그런 것들 심고, 예, 그렇게 해놓으면 아주 이거 굉장히 예쁩니다. 석축을 이렇게 돈 주고 쌓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자연이 이렇게 암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불평하지 말고, 이게 바로 결국은 내가 돈 안 쓰고도 조경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중간중간에다가 꽃들 심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빗질만 좀 싹 해서 닦아내면, 쓸어내면은 전부 다 바위가 다 나타나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이제 산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산 쪽으로 좀 파서 이렇게 이제 파다 보니까 이제 이 나무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냥 살려서 그 자리에 그냥 두면서 뒤를 팠는데, 파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돌멩이 같은 거 납작하고 좀 큰 돌멩이를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여기 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 보면 이제 이 말목이 있어요. 저기가 경계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저 아래까지 이렇게 해서 116평입니다. 116평, 4천만 원. 땅 100평에 116평에 전기, 수도, 정화조 다 합쳐서 하고, 농막이 필요하시면은 농막은 490만 원짜리도 있어요. 농막은 자유롭게 사서 갖고 오시면은 여기다가 배관을 해 드리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전에는 이제 농막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 드렸는데 한 1,000만 원 예상을 해서 1,000만 원 정도짜리로 해서 했는데, 엄청 남겨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갖고, 그럼 편하게 그냥 본인들이 500만 원짜리 사든 5천만 원짜리 사든 알아서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땅값하고 이렇게 전기수도, 정화조, 공사비만 이렇게 합친 거고, 그리고 요 토목 비용 요거는 그냥 공짜로 해드린 겁니다. 요거는 그냥 남는 것도 없지만 그냥 해드린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이미 그 지하수가 이렇게 관을 빼놨어요.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농막에다가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토지는 다 똑같은데
면적만 좀 차이가 있고, 전부 조건은 똑같습니다. 뒤쪽이라고 하죠. 뒤쪽은 산이 있고요. 그리고 산 앞에 이렇게 4m 도로가 있고요. 그 진입로 옆으로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토지 옆으로 이렇게 계곡이 흐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제 진입로 포장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참조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지번을 보내드리면 그 지번에 그 중간에 그 임야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그 임야 그쪽으로는 이미 국가에서 도로를 포장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해주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근데 지적도상에는 이제 임야가 중간에 걸쳐서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다들 보고 그게 무슨 맹지로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그 로드뷰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임야 그쪽으로 해서 포장 도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저 위쪽에 보면은 제가 지번을 알려드릴 때 저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 그렇고요. 예, 거기에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올 때는 여기 이제 이 집이 첫 집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출발했던 그곳입니다. 그 중간에서 저 위쪽 부분에서 제가 강을 건너서 다시 이쪽으로 산 쪽으로 토지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다리가 있습니다.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면서 아주 급격하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안 되면은 한번 이렇게 수정하셔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곳에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거는 국가에서 해준 포장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설명을 안 했더니 전부 다 맹지로 착각을 해버리고 맹지가 아닙니다. 절대. 맹지 같으면은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미리 처음부터 아마 맹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찍고 넘어가지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냥 손해보거나 이런 일은 일절 없습니다. 자, 이제 농막마다 전부 이제 불 들어오고 저녁을 준비하네요. 새소리 좋죠? 물소리. 공기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지번이 필요하신 분은 카톡 포인트 8585 카톡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넣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지번을 넣어 드리고요. 그리고 카톡도 좀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는 카톡이나 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세상이 바쁘다고 보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 번호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벌써 어둡네요. 자, 백평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쉼터가 거의 집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주거는 좀 그렇지만은 숙박 같은 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농사용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적은 돈으로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농막과 쉼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보통 땅은 시골 땅들은 보통 1000단이고요. 1000평 아니면 10,000평, 100,000평 뭐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그런데 나 필요한 거는 100평이잖아요. 난 100평밖에 안 필요한데 그렇다고 잘라서 100평만 주세요 하면은 누가 팝니까? 그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부 다 이게 2000평인데 뭐 100평짜리, 150평짜리, 116평짜리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걸 다 돈 모아 갖고 땅 주인한테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난 100평짜리만 100평원 어치만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막 놓고 쉼터 놓고 전기수도 정화조는 제가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농막하고 쉼터 같은 거 신청은 제가 행정처리는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골로 가는 거 엄두가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일단 요거를 진행을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제일 먼저는 일단 와서 봐야 됩니다. 땅을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땅 계약이 돼야만이 내 앞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일단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된 이후에 농막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배관 같은 거 이런 거 다 설치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그리고 이렇게 농막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가요. 그런 거 이해하시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 동영상을 보기는 많이 보는데 이게 구독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뭐 구독에 이제 광고비는 일절 안 하거든요. 신청도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그 농막을 알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요거 그 수익 잡고 해갖고 구독 자꾸 강요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없어 보이고 물론 뭐 없지만 촌스럽지만요. 그래도 좀 뭘 이렇게 강요하는 거 싫거든요. 알아서 하시고 구독 누르고 싶으신 분들은 누르시고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